안녕하세요. 제이정입니다. 8월 9일 시험 후기 시작해 볼게요. Part 1, Question 1에서는 라디오 방송 내용이었는데 심장의 건강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Heart Health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Heart Health는 이게 별로 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Heart에 R 신경 써서 발음해 주셔야 되고 Health의 마지막 TH 부분 Health 하고 요 발음을 잘 마무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Heart Health가 두 번이나 하나의 지문에 나왔죠. Heart Health. 그리고 Physical Activity가 나왔는데 Physical은 첫 번째 소리의 강세, Activity는 T 부분의 강세예요. 이렇게 두 단어가 연달아 나왔는데 한 단어의 강세 위치가 다르고 두 번째 단어의 강세 위치가 또 다를 때에는 이게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physical activity 이런 애들은 강세가 다를 뿐더러 시험에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니까 강세까지 꼭 연습을 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physical activity 이렇게 2번 지문은 회사 내에서 직원들을 모아놓고 하는 발표 혹은 연설의 내용이었습니다. Good afternoon에서 good afternoon 연음 넣어주셔야 되고 this week 이거 참 자주 나오죠. this 짧게 week 길게 장음이랑 단음 구분해 주셔야 되고요. improve라는 단어가 1번 지문에도 2번 나오고 2번 지문에 1번 나오고 그래서 이번 주 시험에서 improve가 3번이나 나왔는데 improve 이렇게만 하셔도 감점 나와요. 그러니까 improve가 아니고 improve 강세를 넣어야 되는 자리에 넣는 것 이게 시험의 점수상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talk about 이것도 이번 주에 1번 지문에 1번 2번 지문에 1번 이렇게 두 개가 나왔는데요. talk about 연음 넣어주셔야 되고 efficiency라는 단어 자주 보이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에로 시작하시는 게 아니고 로 발음을 시작해 주셔야 돼요. efficiency. 강세는 fee 부분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Part 2. 두 번째 part에서는 너무 자주 나오는 사무실 광경이 나왔는데요. 사무실에서 사람들 책상에 앉아 있고 서로 대화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런 것들 너무 많이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우선 사무실은 영어로 office. 그죠? 책상에 앉아 있다. 라는 우리말 때문인지는 몰라도 sitting on the table 이라고 잘못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sitting on a table 하면 테이블 위에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책상에 앉아 있다 라는 표현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의자 위에 앉아 있고 그 의자가 책상 주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sitting on a table 책상 위에 앉아 있는 게 아니지요. 그죠? 그래서 그 표현은 여러 방법으로 하실 수 있는데 우선 sitting at a table 이렇게 하시면 좋죠. 테이블에 앉아있다. sitting at a table 혹은 의자 위에 앉아있는 거예요. sitting on a chair 이렇게 sitting on a chair, sitting at a table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야 되고 sitting on a table 이라고 하시면 삐 안 됩니다. 한 명의 여자가 가방 안을 뒤지고 있었어요. 뭔가를 찾는 것처럼 이것도 표현 2개 알려드릴게요. 가방이 여자가 들고 다니는 그런 핸드백 있죠. 그런 가방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방을 뒤지다, 그런 핸드백 같은 거를 뒤지다 할 때에는 going through her bag 이라고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가방 안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다 라고 해서 looking for something in her purse라는 단어를 사용해 주셔도 되고 bag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주셨어도 좋았겠습니다. going through her purse looking for something in her bag 이 정도의 표현이 좋은 표현이에요. 사물은 책상 나오고 펜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폴더 같은 binder 나오고 하얀색 그 whiteboard 있죠?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단어들은 별로 안 어렵죠. 책상은 a desk, 펜은 여러 개 나왔으면 pens 하고 뒤에 s 붙여주시고 binders 그리고 하얀색 칠판은 a whiteboard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Part 3가 핸드폰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 애플리케이션, 앱에 대해서 나왔는데 4번 문제는 언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아요. 언제 핸드폰 앱을 구입했니? 언제 핸드폰을 샀니? 답은 똑같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언제 지금 핸드폰 구매했니? 2주 전. 이 핸드폰 최근에 앱을 구매한 게 언제니? 2주 전. 이렇게 답변이 똑같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라는 질문이 나왔고
질문이 두 개가 들어가 있었는데 스마트폰이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스마트폰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2주 전에 구매했다. 2달 전에 구매했다. 스마트폰 맞다. 이렇게 답변을 물어본 거에 대한 답변은 똑부러지게 해주셔야 되고 시간이 많이 남으면 한 문장이나 두 문장 정도 추가로 해주시면 되는데 나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폰이 너무 좋아요. 라든지 이렇게 간단한 문장 추가하시는 연습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5번 문제에서 새로운 앱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서 얻는 거를 선호하냐고 물어봤는데 이거야말로 하나의 답변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 여러 가지의 답변을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이유는 시험이 나한테 이렇게 전적으로 선택권을 주는 시험이 나올 때도 있고 아니면 이거랑 이거 중에 어디가 더 좋아? 라고 양자택일로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랑 이거 중에 세 개 중에 뭐가 제일 좋아? 라고 세 개 중에 하나 골라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본 사람이 아무래도 답변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겠죠. 새로운 앱에 대한 정보는 친구에게 얻는다. 왜 친구에게 얻는 게 좋은지 몇 가지를 생각해 보시고 전자제품 잡지에서 얻는다. 왜에 대해서 두어 가지 생각을 해보시고 가족한테 얻는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는다, 혹은 전자제품 가게에 가서 정보를 얻는다 이렇게 다양한 생각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왜 얘네들이 좋은 옵션인지에 대한 이유를 두어 개쯤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막 머리 골똘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다가 생각이 막히면 댓글에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아이디어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에서는 여행할 때 어떤 앱이 가장 도움이 됩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주 시험 같은 경우는 3개의 옵션을 주고 3개 중에 하나 골라봐 이랬습니다.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이 시험이 다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3개의 옵션이 똑같이 나올 리가 없어요. 토익 스피킹 시험은 그런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개의 타 옵션들도 생각을 해보시는 거. 그래서 통역 앱이 나는 제일 유용하다고 생각한다에 대해서 몇 가지 이유, 관광지 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에 대해서 몇 가지 이유, 환율 앱 있죠. 환율 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이유. 식당이나 카페 이런 앱도 있습니다. 이런 앱이 왜 중요한지, 왜 내가 이런 앱이 제일 좋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어떤 동네나 나라에 놀러 가면 그 지역의 행사가 있죠. 지역 행사나 페스티벌 같은 거를 알려주는 앱이 왜 좋은지 생각해 보시고 이런 다양한 생각을 해보시다가 생각이 막히면 꼭 물어보세요. 아이디어 도와드릴게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숙제입니다.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Part 4. Part 4는 이제 어려운 게 안 나올 건가 봐요, 앞으로. 계속 뭐 요 정도의 추세입니다. Part 4. 정보 보이시죠? 이 정보를 보시면서 날짜 1, 2, 3, 4, 5, 6, 7 시간 1, 2, 3, 4, 5, 6, 7 뭐 이렇게 나왔어요. 7번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첫 예약 날짜 그리고 시작 시간. 그러면 날짜 1에 들어간 세부사항 요소들을 쭉 다 읽어주시면 되겠죠. 8번 문제에서 행사 제목 6을 얘기하면서 날짜 8 맞지? 이렇게 물어봤는데 날짜 8은요. 이 정보에 들어가 있지 않은 날짜였어요. 날짜 7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행사 제목 6은 날짜 8 맞지? 이렇게 물어봤는데 날짜 7이죠. 네, 그래서 날짜 8 아니고 날짜 7입니다. 이렇게 맞는 답변으로 정정해 주시면 되는 그런 질문이었고 9번 문제에서 이제 늦게까지 하는 행사는 내가 직원들한테 미리미리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몇 시나 몇 시 이후까지 진행되는 행사에 대해서 얘기해줘. 2개가 있었습니다. 몇 시 이후에 진행되는 행사는요. 날짜 2 하고 날짜 4 이렇게 2개가 나왔고 그거 2개를 문장을 잘 만들어서 읽어주시면 되는데 요게 최다 빈출은 아니죠. 9번 문제가. 최다 빈출은 똑같은 단어, 요 단어가 들어간 거에 대해서 얘기해줘. 겹치는 단어가 요새 완전 최다 빈출, 맨날 나오는 그런 질문이잖아요. 하지만 요런 질문도 꽤나 빈출이고요. 그러니까 특정 시간을 딱 얘기하면서 그 시간 이후 얘기해줘. 특정 시간을 얘기하면서 그 시간 이전 얘기해줘. 이것도 꽤나 빈출인데 뭐 빈출에 뭐가 더 많이 나오냐를 굳이 따지자면 겹치는 단어 물어보는 게 훨씬 많이 나오고 이런 애들도 이제 그래도 자주 나오는 애들이니까 이런 유형이 있구나 이거를 확실히 알고 가셔야 되고 어쨌든 요새 시험은 2줄 읽어줘가 대유행이잖아요. 그래서 2줄 읽어줘를 30초에 맞춰서 답변하는 시간 연습까지 해주시는 거 요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Part 5 5번째 파트입니다. 신유형이 나왔는데 뭐 신유형이고 기존형이고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답변의 템플릿이 약간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기존 유형과 신유형이. 이 사람의 문제점의 내용은 뭐였냐면, 우리가 식물원이래요. 식물원이 미어 터진대요. 미어 터지면 좋은 거 아닙니까? 많은 고객들이 오고, 우리가 되게 점점 더 유명해진다고 합니다. 미어 터지는 거는 좋은 건데, 이 사람이 지금 해결책이 필요한 요소는 뭐냐면, 너무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런 너무나 좋은 엑스비션들을 우리가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막 낑겨가지고 볼 수도 없대요.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가 나왔네요. 뭐 여러 가지 해결책을 생각해 보시는데 제가 아주 만점 나올 수 있는 좋은 해결책을 하나 우선 드리자면 영업시간 늘리자. 요 정도 하나 준비해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영업시간 늘리자. 영어로 increase hours of operation. hours of operation 하면 영업시간이라는 의미죠. 그거를 increase 하세요. 늘리자.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하나만 딱 하고 끝내는 것보다는 그 뒤에 부연 설명. 채점자들은 부연 설명 좋아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침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인데 아침 8시부터 밤 9시까지로 늘리자. 뭐 이런 식으로 디테일을 조금 더 이렇게 지원해서 만들어주실 수 있으면 더더욱 좋겠고요. Part 6 마지막 파트네요. 말씀드릴게요. 이 질문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요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업무를 할 때 있죠. 업무를 할 때 혼자 하는 게 좋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게 좋냐? 이거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인데 이 혼자와 함께에 대해서 물어보는 시험은 너무나 많이 나오는 4번 문제, 5번 문제, 6번 문제, 11번 문제에서 3위 밖으로 절대 밀리지 않는 그런 유형입니다. 한 달치씩 시험을 쳐도 그렇고요. 뭐 상반기, 하반기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통계를 내봐도 그렇고 1년 통계를 내봐도 당연히 그런데 뭐 통계 얘기는 여러분들 그렇게 귀 기울여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쨌든 혼자를 선택을 했을 때 이게 빵집에 혼자 가는 거 선호하니 함께 가는 거 선호하니 라든지 신발을 살 때 혼자 갈래? 함께 갈래? 라든지 뭐 공부를 할 때 혼자 할래? 함께 할래? 운동을 할 때 혼자 함께 할래? 이게 다 같은 맥락의 시험 문제이거든요. 이번 주 시험은 업무 관련이었지만 네, 그래서 혼자를 선택을 했을 때 집중이 잘 된다 라든지 뭔가를 시작하고 끝내고 쉬는 시간을 갖고 이런 시간 조절을 내가 맘대로 할 수 있다 라든지 나의 개인적인 성향, 내 개인적인 성향이 좀 내성적이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뭔가 더 효율적이다 아니면 혼자 있을 때 마음이 편하다 이런 식의 개인적인 얘기를 해주실 수도 있고 함께를 선택을 하였을 때는 서로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볼 수 있다. 유용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그리고 개인적인 성향, 나는 개인적인 성향이 굉장히 outgoing 혹은 extroverted, 되게 외향적인 편이어서 함께 있을 때 뭐가 더 잘 된다? 함께 있을 때 기분이 더 좋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정해져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여러분들이 간단한 문장으로 영작도 해보시고 영작 안 되면 저한테 물어보시고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고 혼자 함께 이 질문 아주 자주 나온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시험에서 혹시 업무시, 그러니까 이번 주 시험과 동일하게 시험이 나오는 게 아니고 시험에서 업무시 말고 다른 문제가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거죠. 공부할 때 무슨 공부를 해요? 온라인 수업 듣는 게 좋아? 아니면 현강 듣는 게 좋아? 이런 질문이 나오죠, 시험에. 그러면 시험 질문이 당연히 똑같지는 않지만 온라인 수업을 들었을 시 나 혼자 아닙니까? 현강 수업에 가면 다른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선생님, 옆에 있는 친구들. 이게 다 같은 맥락의 시험이라는 거. 그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현강에 가면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볼 수 있다. 얘네랑 나랑 정보 공유할 수 있다. 내 개인적인 성향 요래요. 이런 거 갈 수 있고 인강을 선택했을 시 집중이 잘 돼요. 시간 조절 내가 맘대로 할 수 있어요. 내 개인적인 성향이 요래요.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쓰일 수 있는 아이디어라는 말이지요. 자, 그래서 이번 주 시험은요. Part 5가 원래 시험에서 여러분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런 거잖아요. 장사 안 돼. 근데 이번 주에는 장사가 너무 잘 돼서 문제인 거예요. 이게 아주 특이했다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Part 4의 9번 문제가 빈출이지만 최다 빈출은 아니다. 뭐 요 정도 사항들을 고려를 해서 난이도는 가장 쉬운 게 난이도 1, 가장 어려운 거 난이도 10이라고 했을 때 난이도 7 정도로 보면 정확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일요일 후기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바이바이.